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최은영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병원에서의 괴롭힘 문제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 그 세 가지는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그 세 번째 판단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방문 판매원이나 또는 가전제품 설치기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여성 비하 행동이나 아니면은 고정관념적인 성 역할을 강요하거나 또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인 괴롭힘도 포함이 됩니다. 네, 되게 포괄적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유형을 좀 나눠주신다면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는 총 8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체적인 괴롭힘이 그 첫 번째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접 폭행을 하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와 같은 그런 공격과 또 위협적인 태도 등이 바로 이런 신체적인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괴롭힘입니다. 부적절하게 질책을 하거나 또는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이런 정신적인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도 이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괴롭힘인데요. 성과를 언급한다든지 또는 부당한 평가를 하거나 강제로 희망퇴직을 하게끔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괴롭힘도 이제 유형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괴롭힘인데요. 불평등하게 부서를 이동하게 하거나 또는 동료들과 분리를 시키거나 예의 없게 행동을 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함이 됩니다. 또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로 하게끔 하는 무리한 지시와 같은 과대한 요구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되고,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능력보다 너무 낮은 업무를 준다든지 아니면 일을 아예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과소한 요구도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8번째 유형은 개인 침해 유형인데, 휴식 시간을 간섭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를 유포한다든지와 같은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유형화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었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 이제 규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주요한 개정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을 두었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 명령을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또는 유급 휴가 명령을 주는 등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아니면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요,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이 되었는데, 이제 제37조에 업무상 재해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상 재해 종류 중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규정이 새로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규정이 되었고요.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나 그런 게 아직도 있나 봐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들이 최근까지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A씨가 2019년 7월에 입사를 한 이후에 상사인 본부장으로부터 계속 성희롱에 시달린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전화를 하거나 또 퇴근 후에 저녁을 먹자고 수차례 이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매번 거절을 하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한 번 저녁 자리에 나간 겁니다. 근데 나간 자리에서 본부장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했던 거예요. 허리가 몇 인치냐 물어보고, 골반이 진짜 큰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왜 남자친구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네. 많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A씨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저녁 자리를 계속 거절을 했던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이 본부장이 이제 신경질적인 태도로 A씨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그때부터 괴롭힘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A씨가 결국에 2020년 4월에 이 회사 본부장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책임자였던 이사와 이 가해자인 본부장이 A씨를 따로 불러서 퇴사를 종용한 거예요. 그리고 막 반발하면서 거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을 내고, 또 A씨의 식대 내용만 따로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표적 그런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A씨가 회사의 보복을 견디지를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당한다든지 근무 환경이 악화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결국에는 해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많이들 경험을 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결됐는데 그것도 이 관련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를 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안이 3월 24일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은 있었지만 제재 규정이 없었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용자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징계 절차도 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었고요. 주요한 내용을 보면요.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의 친족 중에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자가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또는 가해 근로자 징계와 같은 조치 의무를 하지 않거나 조사 시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제 가결이 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이나 모욕과 같은 그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고소를 통해서 형사법적인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방조범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괴롭힘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이제 의율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그런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보고 민법상 75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나요? 네.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것이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판례 사안에서는 사업주가 이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부당한 징계 처분을 했고요. 또 그 피해자를 도와준 다른 이제 동료 근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료 근로자들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동료들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게 만든 거죠. 법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까지 입었다라고 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의 결론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심리가요. 피해자가 공격에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공격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경찰 측으로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황에 임해야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박질 법률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